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부 진행을 맡은 조영대학 부학생회장 김수현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입생 여러분과 학생회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카톡으로 유튜브를 바로 접속하시는 분들의 경우 실시간 채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소를 복사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채팅이 잘 올라오는지 확인차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한마디씩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채팅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2부의 순서를 소개하자면 학교 소개 영상 시청이 이후 선배들과 함께하는 신입생 Q&A 토크, 이후 홍익대 진진가와 이모티콘으로 제목 맞추기 게임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도 많은 이야기와 궁금증을 풀어냈지만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인 만큼 아직 학교도 학부도 낯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본격적인 2부 시작 전에 조영대학 학생회에서 직접 제작한 조영대학을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보신 것과 같이 조영대학에는 다양한 유형의 강의실과 실습실, 학우들을 위한 작업실 등이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곧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조영대학 소개 영상과 더불어 아직 학교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입생분들을 위해 저희 학생회에서 유익하고 재밌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준비했으니까요. 즐겁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2부 또한 1부와 마찬가지로 신입생 여러분을 위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전 구글 폼 설문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입생 Q&A 코너를 위해 질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하여 베스킨라빈스 더블 주니어 아이스크림을 증정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온라인 OT를 시청하고 있는 장면을 찍어 학생의 인스타그램으로 아이디를 언급해 스토리에 업로드하시는 분들 5명을 추첨해 맛있는 버거킹 쿼트로 치즈 와퍼 세트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스타 계정은 꼭 공개 계정이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이후 게임들에도 더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참여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세요.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신입생 Q&A 토크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교수님들이 알려줄 수 있는 양질의 지식과 달리 좀 더 실생활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치원과 조영대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선배들을 모셔봤습니다. 게스트분들 올라와 주세요. 바쁜 상황 속에서도 신입생 후배들을 위해 자리해준 게스트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차례로 게스트분들의 자기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작년 조영대학 학생의 오름에서 기획국장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게스트로 불러주셔가지고 신입생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18학번 박가혜입니다. 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작년에 저를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송익대학교 조영대학 부학생회장을 맡았고, 올해는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19학번 최수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2학년 이찬진입니다. 저는 작년에 입학을 해서 일과대를 맡았었고, 현재는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학회장을 맡아 학부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를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고, 비대면만 겪어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조영대학에서 OT를 진행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게스트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인 만큼 오늘 더 솔직하고 유익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댓글을 보시면 다들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Q&A의 첫 번째 카테고리 동아리 및 소모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영대학 학생들은 과제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고 알고 있어서 동아리 및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과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아리 소모임을 통해 실력이 늘었는지 선배님들의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질문이 길어가지고 포스트잇 한 번만. 저는 사실 중앙동아리 활동은 참여를 안 해봤고요. 조영대학에는 소모임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중에서는 좀 유명한 소모임들도 있고, 뭔가 교육 쪽에 치중되어 있는 소모임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으쌰으쌰 놀 수 있는 동아리 소모임들도 있는데, 저는 그중에 조금 작은 소모임 하나를 참여를 했었고, 비본이라고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소모임이긴 한데, 원래는 이제 디자인 컨버전스가 통합되기 전에 그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과가 있었어요. 그런 프로덕트 디자인의 소모임에서 시작을 해서 좀 크게 설치 미술이라든지 뭔가 영상 작업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소모임을 참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있고 이제 잦은 밤샘 작업을 버틸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또 그 동아리랑 소모임을 통해서 실력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동아리는 이제 조금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조금 노는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고, 뭔가 학업적인 실력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모임을 가입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사실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1학년보다는 2학년부터 뽑는 경우가 많아서, 네, 2학년 때 이제 소모임 보시고 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직접 동아리 및 소모임에 참여하신 만큼 직접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또 뽑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적어주셨어요. 동아리 가입 장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아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술이 는다? 저 약간 동아리는 이제 활동을 하고 회식하는 게 사실 루트기 때문에 이제 인맥을 쌓거나 술을 마시거나 좀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더 하실 말씀? 아, 그리고 인맥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는 영예과이기 때문에 뭔가 영상 작업을 할 때 이제 배우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현장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던가 이러면은 좀 이렇게 불러와서 일을 시켰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과에도 되게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 인맥이 빛을 발할지 몰라서 그런 쪽은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게 강렬했는데 술 및 인맥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맥 관리에 더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신입생 분들은 참여하셔서 충분한 동기 및 선배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질문 제가 또 뽑겠습니다.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동시에 하는 건 힘들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과들을 맡아봤고 현재 학회장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하고 싶으시다면 다 할 수 있지만요. 하나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도 굉장히 바쁜데 근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약속이 있다 하면 사실 매번 참석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뭐 학생회랑 동아리를 겸하고 있는데 학생회 스케줄이랑 동아리 스케줄이 겹쳤다 하면 사실 학생회 스케줄을 하고 동아리를 겸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작년 TMI이긴 하지만 재작년 조영대 학생회 그 회장님도 동아리랑 같이 병행을 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2학년, 3학년, 현재 4학년까지 학생회를 쭉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정도인가요? 제 일이 시간이 너무 많으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밤잠을 줄여가고 시간을 줄여가고 사적 모임을 줄여가고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 시간이 없으면 돼요. 내 시간이 없고 그냥 거기에 다 몰빵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첫 대학 생활인 만큼 다들 수업뿐만 아니라 취미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 등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게스트분들의 답변이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저희 다음으로 아쉽지만 저희 또 다른 질문을 만나보러 두 번째 카테고리 학교 생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200명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네, 댓글의 화력이 약간 약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올려주시면 중간중간 소통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 카테고리인데요. 엄청나죠, 질문들이. 학교 생활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바로 질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어떤 걸 뽑아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첫 번째 질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안 하면 후회한다 싶은 것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 명씩 대답할까요, 이렇게? 네, 한 명. 저는 학생회요. 학생회 사실 기회가 되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휴학이요. 왜냐면 제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씩 휴학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휴학을 못했거든요. 2학년 때는 이제 졸업작품 조연출을 했고 3학년 때는 부학생회장을 해서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못 해봐서 그게 아쉽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의견으로 학생회를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그 외로는 만약에 신입생 분들 입장에서 지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랑 교류를 할 수 있는 무언가 동아리, 소모임도 다 괜찮고 학생회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는데 학생회 아직도 뽑나요? 라고 하시는데 조영대 학생회는 사실 모집이 끝났죠. 네, 조영대 학생회는 이제 저번 주로 모집을 마감했고
아직 영예학부와 디컨학부는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뽑고 있나요? 네, 영상인이 학부 학생의 추가 모집으로 오늘 공지를 올렸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댓글에 이거 학생의 홍보인가요? 라고 아,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사실 맞죠. 저희가 학생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지원하고 면접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까요? 근데 대신에 면접을 잘 봐야겠죠?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 하면 많이 힘들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저도 이제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4학년으로서. 저는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사실 알바를 조치원에서 쭉 했던 사람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조치원역에 올리브영이 있죠? 저는 올리브영에서 알바했던 사람입니다. 7개월 동안. 하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카페, 조치원역도 뒤편에 카페가 있는데 고인물이죠. 카페에서 알바를 거의 1년 가까이 해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대신에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 의지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밤잠도 줄여가면서 과제도 했고 주말에는 알바 갔다가 알바 온 후에 바로 이제 팀플이나 바로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힘들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시에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로도 질문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리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꿀알바 추천해 주세요. 조치원 알바 추천해 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꿀알바라고 생각하면 학교 근로가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지금은 아마 끝났는데 1학기 근로는 네. 이게 매 학기 초에 학교 홈페이지에 근로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다양한 근로의 자리들도 있고 대부분 시급이 9,000원이에요. 지금 9,200원이구나. 그 최저시급이 올라가지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예 학생들이면 이제 현장 알바나 아니면 뭔가 편집 외주 같은 거를 좀 많이 맡아서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언젠간 영예 학생들이면 졸업 작품을 해야 되고 그게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고 뭐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장을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하고 몇 번 뛰어본 사람하고는 저는 그 사람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 외주나 아니면은 현장 알바 같은 거를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실 텐데 실제로도 물어보셨고 외주는 인맥이 솔직히 많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뭔가 선배들이 하던 외주가 선배들의 사정으로 못하게 된다던가 이러면 외주 자리를 또 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 외주를 좀 오래 열심히 했다. 그럼 이제 그 외주를 맡겨주시는 클라이언트님이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1학년이었으니까 1학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치원 주변에 있는 편한 알바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큰지라고 아시나요? 알죠. GS25 네. 편의점.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보이는 평범한 편의점들. 거기 알바도 되게 편하다고 많이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여기다 이제 제가 댓글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댓글을 발견했는데 연애하다가 애인이 생기나요? 라고 했는데 연애하다가 알바하다가 알바하다가 애인이 생기나요? 했는데 저는 올리브영에서 일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 여자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네, 안 생겼습니다. 좀 TMI이긴 한데 저도 휴학 1년 동안 올리브영 알바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불가능하고 사귀는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소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애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은 일이고 사적은 사적이라서 일자리에서 애인 안 만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CC도 안 하고 알바에서도 만나면 안 되고 소개팅 하세요, 소개팅. 어. 다른 학교랑 소개팅. 네. 같은 학교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일단 조치원을 네. 벗어나세요. 조치원을 벗어나서 어. 연애하세요. 그다음에 저희 그러면 댓글은 좀 이따 또 읽고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외에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1학년 땐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학년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3학년, 4학년 되면 진짜 정말 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학점을 막 내팽개치고 술만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1학년 때 할 수 있는 활동을 다 하면서 학점은 3.5만 넘기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3.5가 높나요? 그러면 3점 이상만 보장이 되면 1학년 때는 좀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 많이 다니세요. 전시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전시회 많이 못 간 게 좀 후회됩니다. 저도 이제 가인님 말씀이랑 똑같은데 노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제도 과제지만 사실 이제 1학년 때 가장 기대하면서 들어온 거는 학교 생활이고 친구고 그 생활인데 그 생활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코로나라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 풀리는 이제 시기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더 노시고 전시회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영예라 계속 영예 얘기만 하긴 하는데, 그러라고 부른 거니까. 이제 진짜 굳이 내가 뭘 하고 싶다. 나는 뭔가 생산적인 거를 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는 1학년이다. 이러면은 이제 뭐 어떤 루트든 아는 선배를 만들어서 그 선배한테 현장 데려가 달라고 비세요. 그러면은 어떤 거 하나 정도는 데려가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뭔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뽑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드나요? 벌써 이 질문이 나오네요. 작년에 제가 OT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포트폴리오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4학년인데 3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취업용 포트폴리오를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사실 1학년 작업은 포트폴리오에 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과제들을 아카이빙을 잘 해놓고 저장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혹시나 뭐 디자인 알바나 이런 뭐 소모임 들어갈 때나 그 간단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때 그때 꺼내서 취합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일단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건 디컨 쪽. 그리고 근데 영예도 똑같아요. 사실 1학년 때 작업은 포폴에 넣을 만한 게 전혀 없고 굳이 따지자면은 뭐 본인이 끄적거린 시나리오를 3학년 때 다시 보고 디벨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뭐 딱히 쓸만한 거는 없고 아카이빙을 잘 하셔서 그리고 실제로 아카이빙을 잘 하면 외주 같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예쁘게 정리된 포폴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작업을 했고 이런 작업을 했고 이런 것도 해봤다. 그러니까 이 일을 나한테 믿고 맡겨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잘 모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1학년을 방금 경험해보고 2학년이 된 건데, 방금 경험해 보셨나요? 네, 그쵸.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는 계속 경험을 해보세요. 그게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그냥 만져보고 영상 편집도 그냥 만져보면서 이러면 내가 2학년 때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 역시 참 선배네요. 왜 이렇게 똑 부러져? 라고 댓글 그 달아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저희는 디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디미디, 푸디, 커디 모든 전공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3학년이 되면 자기의 주 전공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포트폴리오도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학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3학년 돼서 제 전공이 조금 뭔지는 알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작업물을 취업하고 있는 중인데 1학년 때 저는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 끝나셨나요? 네,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이거는 저는 정말 흥분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하다가
침대가 그러니까 침대가 소품으로 느껴지는 정도예요. 저거는 푸디 내가 바라볼 수 쪽이신가요? 없다. 푸디 아니, 쪽이신가요? 푸디 쪽은 아닌데. 아, 근데 저거는 약간 액자 같은 존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느낄 정도로 과제량이 일단은 정말 저는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컴퓨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자꾸 왜 안 되냐 컴퓨터야 이러면서 화가 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쵸. 특히 그 1학년 수업에 인터랙션인가요? 그 코딩하는 수업이 있는데 인터랙션 랩이죠. 네. 인랩 코딩하는 그 수업을 하면 컴퓨터랑 소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 혼잣말을 많이 하죠. 어. 왜 안 될까? 왜, 대화를 왜, 많이 하게 되고 컴퓨터랑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날아갔을 때 약간 이럴 때 좀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S를 생활화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면 이게-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1학년 때 그러니까 아직 대면이었을 시기였을 때는 이제 다른 과방에서 과방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했을 때 그 인터넷에 떠도는 썰 아시죠? 누가 저기서 했는데 애들이 동요하지 않고 컨트롤 S를 누르더라. 그게 악의 이거 싫어해요. 악이 저였습니다. 악이 저였고 컨트롤 S를 조용히 누르는 게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냥 걱정을 한마디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게 중요하니까 일단 내 되게 걸 살려야 조용하게 되니까. 컨트롤 S부터 누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장 꼭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정말. 그 영예에도 1학년 때 약간 헬 수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초 드로잉 1, 2가 있어요. 아마 1학년들 전공 필수 과목인가? 필수는 아닌가요? 선택인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자전으로 들어왔어가지고 자전이 영예를 진입을 하려면 그 기초 드로잉 1, 2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학기 마지막에 기말 과제인가? 그게 팀플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엠동에서 밤을 샜던 기억이 그때 진짜 한 3일까지 밤을 새봤고 그리고 그게 디건도 똑같겠지만 1학년 때는 손으로 하는 작업이 되게 많아요. 뭔가를 만든다던가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던가 이런 작업이 많아서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답변. 그러면 저희 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선배로서 조영대 신입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세요. 사실 해드릴 말이 진짜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노셨으면 좋겠어요. 해드릴 말? 휴학 한 번씩 하세요.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아니, 때문에 아니 저는 휴학을 안 한 걸 막 엄청나게 후회를 하지는 않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그렇게 맘 놓고 1년 동안 탱자탱자 놀 수 있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생 때 노는 거랑 학생 때 솔직히 말하면 엄마 돈 쓰면서 노는 거랑 나중에 내 돈 벌어서 내 돈 갖고 노는 거랑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편이 되시고 이제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1년 정도 놀면서 그냥 엄마 아빠 돈 쓰면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돈이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나마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씩 그런 걱정거리들은 놓아두고 지금 신입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신입생 막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되나? 막 연락해도 되나? 이런 것도 막 하나하나 고민을 했었고 되게 어이없는 질문도 선배들한테 막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또 겪어보면서 적응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걱정거리 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댓글 중에 몇 학년 때 휴학하는 게 가장 좋나요? 라는 질문도 항상 이제 신입생분들이 그쵸, 주시는 그쵸. 질문인데 보통 2학년 끝나고 아니면 3학년 끝나고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약간 느낌이 다른 게 2학년 끝나고 1년 휴학하는 거는 좀 놀아도 약간 죄책감이 덜해요. 제가 맞아요.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2학년 끝나고 1년 휴학하면서 디자인 손도 안 대고 그냥 알바하고 나 놀고 했거든요. 근데 약간 3학년 끝나고 휴학을 하면 사실 인턴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달라서 2학년 끝나고 아니면 3학년 끝나고 자기 상황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예는 개인적으로 2학년 끝나고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4학년 때 졸업 작품을 할 때 뭐 본인이 애니로 하실지 영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큐멘터리로 졸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무조건 팀플이거든요. 근데 이제 1년 휴학을 해버리고 내가 아는 친구들이 다 졸업했다. 나는 당장 졸업 작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감독으로 쓸 뭐 촬영 감독이나 미술 감독으로 쓸 친구들이 없다. 이러면은 좀 난감해져요. 왜냐면 한 번도 작업을 같이 안 해본 친구들하고 합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학년 끝나고 하는 거를 영예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 맞아요. 그 졸업 작품을 만들 때 인원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신경 써야 될 시나리오부터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개강 후 대면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해주신 말씀들이 바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세 번째 카테고리 자치대, 기숙사대, 통합에 대한 질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혹시 시간이 지금 괜찮은가요? 저희 괜찮으면 그 노트북 추천 질문이 좀 네, 많아가지고 많더라고요.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네네. 것 같아서 영예 노트북 추천해달래요. 영예 노트북이요? 그 본인이 뭘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편집을 할 거다. 근데 나는 파이널 컷이 쓰고 싶다. 그 파이널 컷은 이제 맥에서만 돌아가는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에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저는 그걸 사용하는 편인데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좀 직관적이어서 좋아하는 툴이에요. 이제 나는 편집으로 갈 거고 파이널 컷을 꼭 쓰고 싶다. 그리고 맥이 간지가 나서 사고 싶다. 이러면은 사셔도 돼요. 약간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다. 좀 간지용인 맥북을 들고 다니고 싶다 하면은 사도 되는데 이게 솔직히 1학년 때는 내가 어느 파트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맥북을 샀는데 2, 3학년이 되고 나니까 나는 3D가 하고 싶어. 나는 VFX, CG 이런 쪽에 하고 싶어. 맥이 진짜 쓰레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대탑 사셔야 되거든요. 조리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은 솔직히 서브니까 데스크탑이던 아이맥이던 이런 걸 보통 메인으로 쓰니까 노트북에 그렇게 큰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1학년으로 돌아가면 맥북 말고 그냥 윈도우 살 것 같습니다. 디컨도 비슷한데요. 맥북 쓰는 친구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모니터 많죠. 네. 색상이나 이런 게 맥이 좋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디컨도 똑같이 3D를 하려면 나중에 데스크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데스크탑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노트북은 좀 저렴한 걸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여기 프로덕트 디자인이나 3D도 여쭤보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하려면 윈도우 데스크탑이 제일 당연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미 노트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무조건 그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노트북에 감정이입을 하게 될 때 그때 바꿔도 전 괜찮다 생각합니다. 댓글에 3D는 대탑 필수인가요? 이라고 올라왔는데 사실 맥북이 파업해요. 안 그러니까 사면. 파업도 파업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노트북이 새벽에 자기 혼자 이륙해요. 맞아요. 날라가요, 날라가. 작업하다 거의 보면 뭐 터질 정도로 그러니까 추우면 약간 되면은 뜨거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필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 주세요. 자치대 기숙사대 통합 질문 중에 저는 이거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자취방 필수템 및 꿀템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자취 오래 하셨나요? 혹시 자취하고 계신가요? 저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취를 했어요. 꿀템? 정전기 청소포? 그게 진짜 돌돌이. 좋아요. 돌돌이 말고. 아니에요? 돌돌이도 필수예요, 근데. 돌돌이 아니면 그 막대걸레로 나오는 그렇게 끼워 쓸 수 네. 있는 정전기 청소포랑 정전기 그 물걸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밤에 과제를 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괜히 방바닥이 너무 더러워 보이고 그럼 내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괜히 하나씩 다 보이죠, 먼지가. 근데 이제 밤에 청소기를 돌리면 민폐잖아요. 그쵸? 그럴 때 정전기 청소포가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가구 같은 거나 책상 위에 쌓인 먼지를 이렇게 쓱 하면 그게 정전기라서 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시는 꿀템? 저는 하수구 뚫는 가루요. 제가 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올해 해가 넘어오면서 이제 2년째 사는데 1년 말이 되니까 이제 물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안 내려보죠. 그래서 그 인스타에 광고 자주 하는 거 있어요. 그 맞아. 하수구 뚫는 가루. 그거 사서 안 내려갈 때마다 뿌리는 편입니다. 저도 샀었어요. 그 뻥하면 똥 뚫리는 네. 근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뚫려요. 그 다시 부어야 돼서 다시 나중에. 막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추천을 드리자면 아마 다 있으실 텐데 커튼, 특히 암막 커튼 쓰시는 게 이제 조형래 분들한테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형대는 또 그거 잘못해놓으면 아침에 못 일어나요. 조형대는 아, 빛을 그건 볼 수 조심. 없는 건가요? 조형대학도 빛은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더 추천해 주신 거 없으실까요? 그리고 그 청소기 살 때 무선 청소기로 사세요. 그 유선 청소기 진짜 불편하거든요. 선이 꼬이죠. 네, 선이 꼬여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그거는 버티컬 마우스를 제발 쓰세요. 그 노트북 거치대도 어차피 사게 돼 있어요. 3, 4학년 되면 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너무 그럼 1학년 힘들거든요. 때부터 사세요. 1학년 때부터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버티컬 마우스가 손이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이랑 그 추천 기종이 달라요. 유튜브 쳐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손목에 무리를 훨씬 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그거 손목 보호대. 이거 진짜 필요해요. 이거는 디컨도 맞아. 그 약간 세트거든요. 저희 조형대 노트북 거치대랑 네, 그런 거 같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취와 기숙사가 고민돼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두 개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기숙사의 장점이라면, 장점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요, 둘 중에 이제 뭐가 고민되냐라는 질문인데, 일단 네.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무조건 자취를 자취, 네.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취를 하면은 당연히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홍대 기숙사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이 그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는 마룻바닥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저도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되게 불편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 살고 탈주한 케이스인데요. 저희 엄마 아빠가 자취를 두 분 다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 1학년 1학기 끝나고 엄마가 이제 기숙사에 있는 짐 빼려고 왔을 때 방 상태를 보고 자취해라.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이 자취를 반대하신다 하면은 이제 한 학기 쓴 기숙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허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1학년 1학기 때 저는 통학을 했었어요. 저희 본가가 여기 근처여가지고 통학을 했었는데 이제 통학을 하다가 각 잡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앞에서 울었거든요. 펑펑.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자취를 시켜달라. 해가지고 자취를 한 케이스인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는 기숙사를 고려 대상에 넣지조차 않으셨어요. 너무 시설이 별로여서 기숙사의 장점을 착즙을 해본다면 희망편으로 하면은 마음이 맞는 룸메가 있으면 그 룸메랑 재밌게 놀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착즙의 결과고 없습니다, 사실. 가깝다. 하나. M동이랑 가깝다. 운동이랑 가깝다. 근데 M동이랑 가까운 그 자취방도 있어요. 그래요. 자취하세요 그냥. 자취가 제일 좋아요. 자취합시다. 네, 저도 자취를 엄청 반대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저는 먼저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에 걔가 기숙사 사진을 보내줬어요. 꼭 부모님께 보여드려라 하고 보여드리자마자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들이 안 되겠다. 자취하자 해서 전 자취를 한 케이스니까 저는 꼭 설득해서 자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 카테고리에서 마지막 질문 해드릴게요. 이거는 기숙사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하셨는데 다? 사실 작업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작업도 작업이지만 그냥 4명인가요? 이제 기숙사 4인인데 2명씩 아마 들어가나? 코로나 때문에 2인 1실로 2인 바뀐 1, 걸로 그러니까 알고 2인 있습니다. 1씨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 때는 4인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통화를 못 해가지고 음. 복도에 나갔는데 또 복도 소리가 방 안에 들리니까 또 그냥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약간 이런 적이 많았어서 약간 개인의 장소가 없다는 거가 제일 큰 단점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자기만의 공간이 없다는 점, 특히 그리고 이 신기 숙사는 2층 침대라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그리고 기숙사가 2층 침대로 되어 있거든요. 1층은 이제 그 책상이고 2층이 침대잖아요. 술 먹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제 룸메가 한번 그랬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좀 힘들지 않나. 아, 지금은 2인 2실, 4인 사실 다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더더욱 자기 공간이라는 게 한 요만큼? 밖에 없을 거니까. 자취하세요, 무조건. 네, 무조건 자취. 그러면 여기 계신 게스트분들이 여러 형태로 경험해 보셔서 저희가 다양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신입생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혹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신입생분들은 아직까지는 기숙사가 많겠죠? 아니, 그리고 이번에 학교 측에서 네. 대면이 갑작스럽게 네, 결정이 네. 돼서 네, 기숙사가 원래 자리가 좀 남는 편인데 맞아요. 네, 자리가 없다고 들었어요. 이게 자취해요, 자취하고 싶어요가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통학도 있으시네요. 통학은 통학은 힘들지 네,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대전에서 통학을 했는데 대전에서 통학을 해도 한 50분은 걸려요. 4, 50분.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된 후에 로망이 있는 만큼 다들 자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거주 형태가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긴 하죠. 근데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 다들 이제 깊은 고민과 상의 후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다음으로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게 먹고 살자고 하는 주제 그 먹고 맛집 카테고리 저희가 만나볼게요. 맛집 카테고리 첫 번째 질문 중 사실 이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학교 근처에 맛있는 디저트 가게가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 그 로비라는 아. 카페가 디저트가 진짜 그쵸. 맛있어요. 그게 조치원에 있는 유명한 맛집이지만 조치원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간다는 신안골 닭떡볶이, 신안골 네. 분식, 거기 바로 옆에 주택집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인데, 근데 이거 알려주면 애들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자리 없는데 좀. 포장해서 드세요. 네, 포장해서 드세요. 저희가 가야 되니까. 아침에 가면 빵이나 디저트들이 많이 네. 있는데 이게 알려지면 네. 저희가 이제 늦게 일어나고 네. 늦게 자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없죠. 그 로비라는 카페가 커피나 분위기도 괜찮지만 이제 거기서 조과제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맞아요. 룸 형식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조과제 하기가 좋고, 그리고 그 카페 사장님이 따로 이렇게 몽빵이라는 그 카페 디저트류 브랜드를 하시는데 거기 빵이나 디저트가 되게 맛있어요. 로비 스콘. 로비 스콘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로비는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디저트 가게인 것 같은데 반지하는 지금 반지하에 있다가 올라간 걸로 알고 반지하. 있는데, 네, 솔직히 저도 이제 바뀌어서 어딘지 모르는데 반지하도 디저트 그- 맛집으로 반지하가 옛날에 있던 곳에서 그냥 바로 옆이에요. 바로 바로 옆으로 갔군요. 1층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 배민에도 개인 카페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저 때는 저 때는 그 배민 디저트에 들어가면 설빙, 베라, 던킨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제가 복학하고 오니까 되게 개인 카페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하나씩 생기고 점점 있죠. 하나씩 생기고 있어서 배달로도 시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하자면 사실 이건 디저트라고 하기보다는 딸기 라떼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배민에 어썸 플레이스라고 거기 딸기 라떼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시든 메뉴거든요. 그건 정말 한 번씩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제가 또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 4학년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졸업하고도 생각날 학교 근처 맛집 추천해 주세요. 있나요? 마라탕이요. 마라탕 맛있죠? 먹자집 옆에 마라탕집이 되게 한국 패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처음 생겼을 때는 줄 서서 먹었었거든요. 네. 휴학했을 때도 사실 생각났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사카모 육회 비빔밥이랑 음, 제가 이걸 작년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사카모 육회 비빔밥이 고추장 베이스가 아니라 간장 베이스여서 되게 맛있어요. 약간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그 조영대 분들은 좀 자주 안 가시는 곳이긴 한데 저쪽 구기 뒤쪽 CU를 타고 올라가면 예통 이모라는 그 술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모님이 정말 너무 좋으시고 진짜. 저 거기서 술 먹다가 이모님한테 번호 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육사심이랑 그 육회 그리고 살로만 치킨이라는 순살 치킨을 먹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소주 3병을 까도 2만 원대면 끝나요. 2만 원 초반대면 굉장히 가성비 있는 맛집입니다. 사시미는 고기를 따라갈 곳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예통이모 구기 쪽 이제 CU 쪽에 있으니까 한 번씩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할까요? 네, 네 댓글로 맛집 댓글로 카테고리에 받을까요? 관한 거를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희 50분까지인가요? 네.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댓글을 올려주시면 대답을 댓글로 해보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치원역 근처 맛집, 공부할 만한 카페, 술집. 그 조치원역 쪽 맛집은 일단 타코집이 생각나네요. 세븐스트리트라고 있는데 음. 거기가 일단 진짜 맛있는 치킨이나 비프 많이 나오고 칵테일, 술도 칵테일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맛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조치원역 쪽에 우길 아파트 쪽이 먹자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술집이나 그런 게 많은데 살짝 가격대가 있지만 이제 용돈 타는 날이나 월급날에 갈 수 있는 가게가 오동통 한우 생곱창이라고 거기가 진짜 맛있어요. 거기가 그 간이랑 천엽이 기본 안주로 나오고 그 질도 되게 좋고 볶음밥도 맛있으니까 용돈 타는 날에 한 번씩 가보세요. 또 가장 사실 질문이 많이 나왔던 건데 술집, 술. 이건 저희 이제 2부에서만 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 그쵸. 근데 사실 좀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그 대면 시절에는 술집에 사람이 진짜 많았고 또 노상이라고 그 큰 집 앞에서 상 펴놓고 애들이 술을 먹었어요. 근데 술집 끝나면 다들 노상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비대면이 되면서 사실 그 불주도 닫고 찜다방도 닫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 주변에서는 영스나 아지트에서 많이 마시는 것 같고 그 우길 쪽인가요? 그 장미 맨션? 네, 우길 쪽. 술이 달다 장미 맨션 이렇게 우길 쪽으로 좀 나가서 많이들 먹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칵테일 좋아하시면 이제 조치원역 가는 길 쪽인데 그냥 저희 학교랑 좀 가까워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바비런던이라고 있는데 거기 칵테일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칵테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 가셔도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화 아파트 앞에 예전에 있었던 가게가 없어지고 도깨비전이라는 전집이 하나 생겼는데 맞아요. 솔직히 전 자체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그 퀄리티의 그 가격이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좋으세요. 서비스도 되게 잘 맞아요. 주시고 맛있어요. 또 공부할 만한 카페 여쭤보시는데 근데 사실 공부하러 많이 오셔서 거기서 약간 수다 떨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공부가 되긴 할까요? 해야죠. 될까요? 그 홈카페 괜찮아요. 맞아요. 홈카페 홈카페는 넓고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로 이제 질문 더 해주실 분들 있으실까요? 그럼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짜 뭐라 해도 조영대도 밥에 진짜 진심인 민족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낯선 조치원에서
정말 보석 같은 맛집을 찾아 든든하게 밥 한 끼 하고 열심히 수업을 들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카테고리 맛집 카테고리까지 끝났는데요. 그럼 이제 게스트분들한테 소감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 학생회를 하다가 올해 이제 그만두면서 다시 게스트로 불러주셨는데 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고, 이제 대학교 오셨으니까 좀 즐겁게 대학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작년에 이어서 여기를 또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조용한 관종이기 때문에 여기 댓글에 제 인스타 아이디 남겨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그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언제 답장이 갈지는 몰라요. 아마 주로 새벽에 답장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찬지님. 저는 비대면 딱 1학년만 겪어본 터라 오늘 나와도 되나 싶기도 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되게 여러분들 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통해 신입생 여러분의 Q&A를 만나보았는데요. 다들 즐겁고 유익하셨을까요? 네. 네. 저희도 더 길게 대화하지 못해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 뒤에도 즐거운 게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참여하시고 좋은 상품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뒷순서를 위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다음에 기획국에서 게임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제29대 조영대학 학생회 뉴턴의 기획국장이자 게임 진행을 맡은 권하연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두 개의 게임은 저를 비롯해 기획국원들과 함께 할 텐데요. 다들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기획국원을 맡은 디컨학부 신담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OT를 기획국에서 준비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통해 우리 새내기들이 즐겁고 유용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마지막 게임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턴에서 기획국원을 맡고 있는 이민지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게임, 홍익대 진진가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모두 제목으로 무슨 게임일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 게임의 제목을 접하고 무슨 게임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댓글을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홍익대 진진가는 4가지 문장 중에서 숨어있는 거짓 문장 하나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총 3문제를 진행할 텐데요. 꼭꼭 숨어있는 거짓말을 발견해서 재빨리 학생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학번, 이름, 정답 순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오직 학생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인 홍익대학교 조영대학으로 보내주셔야 인정되니 꼭 잊지 말아주세요.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1, 2등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네, 저희 조영대는 또 밤샘 하는 과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과제할 때는 또 커피가 필수죠. 커피 한 잔으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문제당 2명씩 3문제로 총 6분께 상품 증정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홍익대학교 로고 가운데에 있는 책은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것이다. 2번, 홍익대학교 로고는 검정과 파랑 두 버전이 있다. 3번, 홍익대학교의 상징 동물은 황소이다. 4번, 홍익대학교의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이 4개의 문장 중에 하나의 거짓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정답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2분 뒤에 정답을 공개하면서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네,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홍익대학교에 대해 알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조금 어려웠는데 맞추시는 분이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만들면서 저희 학교 로고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신입생 분들이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맞추면 저희 셋보다 학교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댓글에 이지하네라고 하시는데 이분 빠르게 하시면은 아메리카노 하나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불이 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셔야 할 것이 그 형식을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답만 보내시면 정답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공지해드린 형식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다들 보시면은 정답은 맞춰놓으시고 이제 학번이랑 이름을 안 보내주셔서 상품을 못 타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꼭 학번, 이름, 정답 순으로 보내시고 상품 타가시길 바랍니다. 쓴 걸 못 먹어서 패스한다는 분도 있는데 받으셔서 다른 커피로 바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곧 되게 다들 급하신가 봐요. 약간 답만 계속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형식 꼭 지켜주셔야 저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그럼 다음 문제를 노리시는 게 어떠실지. 네. 음, 카톡 풀치는 불이 나고 있어요. 형식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형식은 학번, 이름, 정답순입니다. 네, 여러분 아쉽게도 벌써 2분이 지나서 답변이 마감되었습니다. 정답은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답을 보내주고 계셔요. 정답은 1번, 홍익대학교 로고 가운데에 있는 책은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것이다 입니다. 저희 학교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책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바로 사계절, 1년 12개월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 학교 로고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공식 채널과 댓글로 모두들 정답을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리하고 또 빠르게 정답을 맞춘 1, 2등 두 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그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숙사 통금은 11시까지이다. 2번 신기숙사의 명칭은 세로암 학사, 구기숙사의 명칭은 두로암 학사이다. 3번 조치원에는 맥도날드가 있다. 4번 캠퍼스 내에 있는 도서관의 명칭은 문정도서관이다. 네, 4개 중에 하나의 거짓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짓 문장을 찾으신 뒤 지금부터 정답을 보내주세요. 2분 뒤 정답을 공개하며 답변 마감하겠습니다. 혹시 네, 이번 문제는 조치원에 대해서 조금 소식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 문제보다 조금 더 쉬운 난이도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품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번, 이름, 정답 순으로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 지금 3번 질문지에 맥도날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두 분 최애 햄버거 브랜드가 어디신지? 저도 맥도날드. 저는 햄버거를 잘 먹지 않는데 저는 우리 학교 밑에 있는 맘스터치의 싸이버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 되게 맘스터치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버거킹 엄청 맛있다고. 네,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버거킹 맛있죠. 그래도 대면하면서 점점 음식점들이 많이 열고 있고 카페들도 못 보던 게 막 생기고 있어가지고 작년보다는 훨씬 먹을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신입생 분들이 먹을 때 찾기가 힘들 텐데 그래도 학교 밑이랑 조치원역 번갈아서 다니면서 밥 꼭 잘 해결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맛집 정보들 약간 되게 유용한 정보들이었으니까 그거를 잘 챙기셨으면은 아주 좋은 식사를 하시면서 조치원에서 약간 살찌워서 본가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느새 지금 2분이 후다닥 지나갔는데요. 네, 정답은 3번. 조치원에는 맥도날드가 있다입니다. 사실 저희 조치원에는 맘스터치, 버거킹, 롯데리아가 다 있지만 아쉽게도 맥도날드가 없죠. 맥도날드 마니아들에게는 정말 슬픈 정답일 수 있겠네요. 네, 정답은 조치원에는 맥도날드가 있다였습니다. 네. 어느 분이 지금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로 정답을 보내주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그 PPT와 함께 나가고 있는 아래에 있는 홍익대학교 조영대학 그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답 올라오는 속도를 봤는데 문제 PPT가 나오자마자 1초 만에 정답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손이 빠른 분이 많은데 선착순이다 보니까 추후에 학생회에서 선별 후에 각 정답자에게 상품 증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게임의 마지막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집중해서 참여해 주세요. 1번 캠퍼스 내에는 체육관과 종합체육관 총 2개의 체육 건물이 있다.
2번 조영대학 내에는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 있다. 3번 학교 근처의 큰 GS 편의점은 24시간 내내 운영된다. 4번 조영대학의 건물명은 세종관이다. 앞선 문제와 같이 거짓된 문장을 찾아 보내주시는 거 아시죠? 2분 뒤에 정답 공개 후 답변 마감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다들 정답을 규칙에 맞게 잘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댓글에도 여러분들 지금 플러스 친구로 많이 정답이 오는데 댓글에도 열심히 열렬히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3번이 정답이라고 되게 다들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때요? 저희 큰 GS 24시간 안 열 것 같나요? 근데 또 큰 GS 말고도 새롭게 저희 세로아막사 아래에 있는 작은 GS가 또 오픈을 했길래 기숙사 쓰시는 분들은 작은 GS 쓰면서 또 유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또 바보계단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맞아요. 군데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도 네, 그렇지만 꼭 집밥 같은 밥을 챙겨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조영대학 내에는 게임 그래픽 전공이 있다입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디자인이라 조영대학에 있을 법해서 1번과 3번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조영대학 내에는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와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가 있으며 게임 그래픽 디자인과는 게임 학부 내에 있는 전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2개의 게임 중 하나의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희 조영대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신 정답 중 각 문제에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2명, 총 6명의 정답자 분에게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게임 하나를 더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집중 후 상품을 노려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게임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두 번째 게임은 바로 이모티콘으로 드라마, 영화 제목 맞추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모티콘을 보신 뒤 해당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모티콘을 화면에 저희가 띄워드리면 이모티콘을 조합해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번 게임도 조영대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학번, 이름, 정답 순으로 보내주시면 첫 번째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게만 앞 게임과 마찬가지로 시원한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제공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이며 각 문제당 한 분께 기프티콘이 제공될 예정이니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열기구와 북한 국기, 군용모, 돈이 있네요. 비교적 쉬워 보이는데요. 최근 여기 출연한 2 배우의 소식이 아주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분 뒤에 정답이 공개되니까요. 재빨리 정답을 맞춰주세요. 네, 다들 드라마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다 읽기도 전에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 드라마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주변 친구들 반응이 워낙 핫해서 어쩌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는 거기 나온 메인 커플도 좋지만 약간 서브도 그 서브병 걸리게 만드는 되게 드라마의 되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PPT 되게 예뻐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거 저희 디자인국에서 밤을 새서 만들어주신 PPT거든요. 저희 학생회도 컨셉을 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예뻐서 나중에 디자인국한테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열기구는 손예진 배우가 북한에 불시착한 계기를, 북한 국기와 군용모는 현빈 배우의 극중 국적과 직업을, 돈은 손예진 배우의 극중 배역, 재벌 2세를 뜻합니다. 다들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댓글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속도를 보니까 되게 쉬우셨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 드라마를 보지 않으셨다면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네, 여자, 화살표, 남자, 아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이모티콘이 있는데요. 남녀노소를 모두 뜻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화살표는 혹시 변화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네, 이 작품은 드라마와 영화 두 종류 모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로 띄어쓰기 안 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띄어쓰기는 저희 학생회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작품명은 띄어쓰기까지 포함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쉽게도 이번 문제 제대로 보내주시면 상품 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작품을 보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사실 조금 놀라거든요. 무슨 문제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 정말 제대로 알고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다들 띄어쓰기도 잘 지켜주셨고요. 어때, 민지 씨는 보셨나요? 네, 저는 봤는데 드라마랑 영화 둘 다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드라마, 영화 둘 다 되게 각각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드라마와 영화 모두 제작되었던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드라마 상에서는 여자 주인공 서현진 배우가 남자 주인공인 남자, 아기,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로 변화하는데요. 여자 이모티콘 옆 화살표는 여자 주인공이 그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목을 모르겠다라고 이제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이번 문제는 좀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잘 듣고 잘 보고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일본 신사 이모티콘과 별, 여자, 남자, 펜, 글씨 쓰는 손이 있네요. 이번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시된 이모티콘 이미지가 강력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다들 정답 보내주시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띄어쓰기 지금 놓치고 계신 분들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꿔서 다시 보내주시면 상품 타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급하신지 형식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제목만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형식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영화관에서 관람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학우분들은 어떻게 모두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저는 이 영화에서 색감이나 포스터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저도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영상미나 노래 등의 연출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작품인데요. 어떤 분이 늦게 들어오셔서 답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PPT 밑에 떠 있는 아이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셨듯이 정답은 영화 너의 이름은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본 신사와 별은 작품에서 주된 포인트죠. 그리고 남녀는 주인공 미츠하와 타키를 의미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그들을 이어주는 펜과 글은 영화 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 바로 네 번째 문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이모티콘은 바람, 휴대폰, 빛, 클라이밍, 헬기 이모티콘이 있네요. 이 작품은 관객수 900만 명을 넘으면서 대성공을 이뤘던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히트작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이거를 최근에나 넷플릭스로 봤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믿고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게임에 할당된 시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게임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감동입니다. OT를 준비하면서 사실 힘들었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되게 사르륵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창을 보면 거기서 유명했던 약간 비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네, 그럼 저도 처음 진행하는 OT라서 지금 솔직히 너무 긴장하고 떨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기를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영화 엑시트였습니다. 엑시트에서 재난의 시작이 되는 유독가스와 영화 속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하는 방식이었던,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죠. 그 구조 요청하는 방식이었던 휴대폰과 빛, 영화 속에서 조정석 배우님과 유나님이 열연해 주셨던 클라이밍, 사람들을 구조하는 헬기 모두 영화 엑시트를 설명하는 이모티콘이었습니다. 네, 벌써 다음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기회이니 꼭 정답을 맞춰 상품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여자, 말풍선, 웃는 얼굴, 슬픈 얼굴, 화난 얼굴, 마음에 안 드는 듯한 얼굴, 서러운 얼굴 이모티콘이 있네요. 다양한 표정이 있는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방금 제 말 속에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양한 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금 전에 엑시트 문제는 제목을 잘 기억 못하시고 휴대폰 구조 요청 음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대탈출이라고 쓰셨다고 합니다. 물론 탈출을 의미하는 영화는 맞았지만 아쉽게도 상품은 못 받아가실 것 같은데요. 네,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잘 모르겠는지 댓글로 귀여운 말들도 빙봉이라는 말들도 써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기쁜 아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미님과 닮은 캐릭터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벌써 마지막 문제까지 달려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어느새 1분이 지나갔습니다. 정답은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었습니다. 주인공 여자아이 라일리와 라일리 머릿속에 있는 5가지 감정 캐릭터,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를 나타낸 것이었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5개의 문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5문제 모두 수월하게 풀리셨나요? 어려웠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이 어려웠다면 OT 참여 인증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도 상품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안내를 드리자면 정답은 학생의 공식 카카오톡 조영대학 학생회 채널로 보내주신 정답만을 인정하며 유튜브 댓글 등 다른 방식으로 보내주신 정답은 정말 감사하지만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2번째 게임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보내주시는 분에게만 상품이 제공되오니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새내기 배움터에서 소소한 재미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로써 게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입생들 지금까지 열심히 게임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영대학 학생의 기획국은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학교에서 만나요. 다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저희 신입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수업에서도 그 열정 그대로 보여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왔습니다. 모두 기획국과 함께한 게임 재미있으셨나요? 상품은 좀 얻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밑에서 함께 맞춰봤는데 어려운 문제도 정말 많더라고요. 먼저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새내기 배움터가 앞으로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과 어제 오늘 행사를 위해 쉼없이 노력해주신 학생회 분들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게 찾아오는 봄처럼 설레는 새내기 생활을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앞으로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